안녕하세요. 김선정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4시간에 걸쳐서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내용들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파워포인트로 작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할 때 그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경우 이제 뭐 건강 식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강에 관련된 식재료, 네, 이런 것들, 그런 주제 관련된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동영상, 뭐 소리 파일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거 삽입하고 하는 이런 방법 알아볼 건데요. 이제 처음은 인터넷은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 과정, 다시 말하면 검색 엔진에서 뭐 건강 식단에 대해서 찾아보자. 이럴 경우 그 사용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아주 기초적인 거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보내주신 파일들 보셨을 거예요. 아래 한글로 작성된 파일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관련 사이트 쭉 나오죠. 네, 그 관련 사이트에서 자료 다운받는 방법 일단 좀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그 이미지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요즘 그 지적재산권이라 그래서 함부로 가져오시면 좀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그림을 다운받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단 무엇을 찾아볼까요? 과일, 엔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원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그림에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사진으로 저장 이렇게 메시지가 뜰 거예요. 눌러 주시고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물어보거든요. 보통은 사진, 네, 인터넷에서는 보통 사진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만약 바꾸시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원하시는 폴더로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사진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저장.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그 뭐랄까요? 좀 귀여운 조각 그림 같다고 얘기할까요? 클립아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요. 네, 조그만한 귀여운 그런 그림들을 찾아보는데 여기는 한글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볼게요. 애플. 자, 사과 그림이 많이 있죠? 이거 다운받아 볼까요? 여기는 네, 무료가 아니고 유료네요. 자, 어떤 거 가져가 볼까요? 요거 가져가 볼게요. 오른쪽.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음에 사진 폴더 저장.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폴더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인 경우는 크게 뭐 상관없겠지만 공용 컴퓨터인 경우에는 다른 그림들과 막 뒤섞여서 한참 찾기도 어렵고 자료도 많고 그럴 때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나만의 폴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시면은 네, 여기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문서에 보통 이제 뭐 웬만한 자료들은 다 저장하면 기본적으로 문서에 저장이 되고요. 뭐 특별히 뭐 다른 위치를 받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로컬 디스크, 하드 디스크죠. 또는 로컬 디스크에 CD 이렇게 드라이버가 여러 개 있을 때 특정 위치에 지정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기본으로 문서 들어가고 자, 여기 보면은 노란색의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폴더라고 하는데요.
이 폴더는 여러분이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새 폴더가 보이죠? 네, 눌러서 여기에다가 어, 본인 아, 본인 이름을 쓰셔도 되고, 공용 컴퓨터인 경우는 본인 이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 집 컴퓨터이지만 내가 작업하는 게 예를 들면 건강 식단에 관련된 자료들을 저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건강 식단으로 해볼까요? 자, 엔터를 한번 쳐주시고, 그럼 여기 생기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은 위에 건강식단이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뭐 동영상, 그림, 모든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저장. 네,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아래 한글 써보신 분도 있으시겠고, 엑셀 써보신 분도 계시겠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식 파일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서식 파일 외에 추가적으로 네, 서식 파일들을 더 다운받고자 하실 때 바로 여기 프레젠테이션 사이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쭉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종류별로 표시가 됩니다. 가장 최신판, 그다음에 이거는 대중적인 인기 있는 거, 범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어떤 걸 가지고 갈까요? 푸드 앤 드링크 여기로 가볼게요. 아니면 뭐 네이처? 자, 들어가도 되겠죠. 일단 요걸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요거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다운로드 들어가기도 하겠죠. 얘는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아마 다운로드로 나올 거예요. 자, 저는 문서에 아까 건강식단 있었죠? 더블 클릭. 저장.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폰트, 예쁜 폰트를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폰트 제가 적어드린 두 개의 폰트가 있죠. 이 중에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가 바로 이제 한글 폰트들인데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폰트들이 있네요. 자, 이걸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이건 건강식단하고는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7에서 또는 윈도우 10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건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지우셔도 돼요. 일단은 그냥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네, 설치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려드린 블로그 있죠. 블로그 들어가시게 되면 동영상 파일하고 음악 파일을 설치해 놨어요. 수업에 사용할 거요. 일단 다운 받으세요. 일단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 네,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저장. 이번엔 다시 아까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만약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여기 들어가셔도 돼요.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건 여기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록 보기. 자, 여기에 음악 파일
자, 일단 인터넷에서 이미지 찾고 그 다음에 지금 제 블로그에서 필요한 자료들 다운받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일단 이제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정했을 때 그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쭉 가져오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문서의 내용을 가지고 와 볼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건강식단에 대해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건강식단 가지를 가져올게요. 한번 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일단 없앨게요. 자, 여기 보면은 식단의 의미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모을 건데, 인터넷은 일단 쉽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관의 책들이고요. 그 도서관의 책들을 여러분이 그 취합을 하시려면은 이제 복사를 해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메모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메모장을 잠깐 꺼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메모장이라는 걸 못 찾으시겠다 그러시면은요. 여러분들 아래 한글도 있으시겠고 여러 가지 워드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만약 그게 없더라도 이걸 찾는 걸 모르겠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버튼 있죠. 네, 시작 버튼 누르시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여기 들어가시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 그래도 찾기가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여기 검색이라고 돋보기 같은 거 있죠. 네, 이걸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메모장이라고 적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메모장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메모장 프로그램을 띄워 놓으시고요.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마우스 모양이 보통 때는 화살표 모양인데요. 글자에 갖다 놓으면 I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복사 알아주세요. 다음에 컨트롤 V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일단 가지고 오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포인트로 작업하기 전에 미리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장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들 취합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따가 한 가지 더 해드려야 할 게 있군요. 자, 뭐냐 하면 바로 여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캡처라는 기능인데요. 네, 이 캡처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아이콘하고요, 요 위에 있는 아이콘들이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져가실 때는 그림에 갖다 놓고요, 오른쪽,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 가져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보세요. 갖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그림을 저장할 수가 없네요.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캡처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캡처는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캡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기존에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프린트 시스 RQ라는 키보드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상태를 캡처를 했다가 나중에 그림판 같은 데서 편집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윈도우 7부터 기본적으로 이 캡처를 제공을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마찬가지로 검색 들어가 봅니다.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여기다가 캡처 하고 한 칸 띄셔야 됩니다. 도구, 그럼 위에 이게 보이죠? 캡처 도구라는 게. 네, 얘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화면이 회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여기에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그리고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캡처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저는 메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저장.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건강식단. 저장. 네. 그리고 또 계속 하시고 싶을 때는 새로 만들기 또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 파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용하는 방법하고요. 아까 다운받으신 거 있죠? 그 자료 화면상에 열어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를 삽입하는 방법.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용지라든가 크기, 방향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변경하고 또 거기에 슬라이드 번호 삽입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했는데 슬라이드 번호가 오른쪽 하단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것을 뭐 왼쪽 하단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거기 보시면 우리 말하자면 이제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에 뭐라고 할까요? 로고라고 할까요? 네, 학교 로고 같은 걸 집어넣는다든가
슬라이드마다 그런 작업을 할 때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을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에 문서를 연결한다든가 하나의 문서 내에서 다른 슬라이드로 이동할 때 하이퍼링크를 연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다운받은 동영상 그리고 음악 파일 지정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폰트 지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자르는 기능도 있어요. 자르기. 이러한 기능, 도형을 그릴 때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로 잠깐 들어가서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들어오셨죠? 네, 여기 맨 처음에 새로 만들기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일.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시게 되면은 새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하면 새로운 슬라이드가 화면상에서 보여지고요. 자, 이제 우리는 만들어진 자료를 이용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최근 서식 파일, 예제 파일, 테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자, 일단 최근 서식 파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내용들,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홈. 이번에는 예제 서식 파일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쭉 자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만들기.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네, 이런 곳에다가 내용만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다시 파일 새로 만들기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한번 쭉 보시고, 자, 우리 아까 다운받은 거 있었죠? 네,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기존 항목에서 새로 만들기. 자, 건강식단 아까 저장했죠? 자, 이게 다운받은 자료입니다. 새로 만들기. 네, 그러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네, 여기 부분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새로운 종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슬라이드를 Set Presentation 만들기. 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잠깐 보시면 아까 계속 만들었던 자료들이 표시가 되죠. 자, X 해서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슬라이드가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모두 10장에 걸쳐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요. 왼쪽 개요 부분에 일단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9번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장의 슬라이드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요. 원하는 부분에 갖다 놓고 딜리트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씩 지워집니다. 슬라이드 바가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10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여기 슬라이드의 크기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페이지 설정.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재 슬라이드가 4: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16:9로 하고 싶다. 그럼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예를 들어서 A4로 만들고 싶다. 확인. 네. 그 다음 예를 들어 내가 몇 cm로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여기 들어가서 너비와 높이를 직접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저는 A4 용지로 하겠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테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테마 잠깐 눌러 보겠습니다. 네, 종류별로 쭉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시는 거 선택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자, 슬라이드 번호를 한번 넣어 볼까요? 삽입, 슬라이드 번호. 자,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건 뭘까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맨 첫 번째가 제목을 표시해 주는 슬라이드인데 여기에는 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체크를 해줍니다. 바닥글은 오른쪽에 항상 매 슬라이드마다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한번 잠깐 해볼까요? 바닥글.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모두 적용. 자,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요. 2번 슬라이드부터는 여기 바닥글,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를 왼쪽으로 옮기고요. 우리 초등학교라는 글자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참 난감하네요. 어디서 작업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자,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슬라이드 번호를 왼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바닥글을 오른쪽으로 옮겨라. 그럼 어디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가요. 들어가서 왼쪽에 세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일단 여기를 선택하세요. 네, 선택하시고 지금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 정렬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얘를 왼쪽으로 옮긴다면 왼쪽 정렬이 돼야 보기가 좋겠죠. 자, 그럴 때는 일단 홈 들어가셔서 왼쪽 정렬. 그러면 샵 표시가 왼쪽으로 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날짜 부분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그대로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 겹쳐 놓으셔도 됩니다. 네, 겹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자, 얘를 어디로 보낼까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정렬해서 보기 좋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글자 모양, 글자 색 등을 바꾸겠다. 그러면은 여기 네, 글자 모양, 글자 색 보이시죠? 들어가셔서 원하는 글자 색, 글자 모양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조금 구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빨간색은 좀 그렇겠죠? 그냥 흰색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은 여기에서 빠져나가셔야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 닫기.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드 번호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바닥글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또 슬라이드 마스터 또 한번 해볼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두 장 만들 때는 크게 염두에 두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보통은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가 또 하나 좋은 점은 자, 일단 100장이 되든 1000장이 되든 한 번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제가 5장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글자색을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제목이 나오겠죠. 글자색을 흰색으로 했는데 이것을 파란색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5장이면 5번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여기 보면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나왔죠. 여기도 글자의 모양, 글자의 위치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이 글자죠. 콕 찍으시고
만약 커서가 요 안에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했을 때 점선이 나오죠. 이럴 때는 명령을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ESC 키를 눌러서 일단 빠져나오시고요. 겉에 테두리가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글자의 모양, 글자의 색 이런 것들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글자의 색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내라. 다음에 글자의 종류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밑줄도 좀 그려볼까요? 네, 밑줄도 그려라. 아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에 말하자면 로고를 한번 로고라고 해도 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삽입 다음에 이미지가 있다면 그림을 불러오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클립아트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클립아트는 귀여운 그림들이에요. 여기에서 아까처럼 애플 사과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크네요. 자, 얘를 여기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글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낫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시 빠져나갈게요. 주의하실 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내용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 작업이 끝나면 꼭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마스터 보기 닫기. 자, 그러면은 1번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가 안 돼요. 네, 2번부터 일단 글자의 색, 그 다음에 서체 오른쪽 정렬됐고요. 매 슬라이드마다 지금 뭐가 나오죠? 네, 자, 바로 요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저 여기 이 사과를요 다른 걸로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근데 얘 선택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사용한 이미지는 여기에서는 선택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 얘를 다른 그림으로 교체하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다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셔서 3번 콕 찍고 자, 일단 지울까요? 딜리트. 네, 딜리트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삽입에 클립아트 들어가셔서 네, 요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잠깐 보세요. 뒤에 배경색이 회색이네요.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짙은 파랑 비슷한데 여기는 지금 회색이라 어딘가 이질감이 좀 생기죠. 그럴 경우에 요 안에 있는 회색, 다시 말하면 배경색을 없애야 합니다. 이럴 경우 사용하는 게 바로 위에 보시면 서식, 다음에 색, 수정, 죄송해요. 수정 들어가시면은 색이 맞군요. 네, 죄송합니다. 색, 투명한 색 설정, 다음에 요 회색 부분을 클릭. 예, 그러면 이렇게 투명하게 표시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와 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서 자료 다운 받으셨죠? 자, 여기 보면은 2번 슬라이드가 비어 있을 거예요. 자, 일단 2번 슬라이드에 이와 같이 자료를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두 번째부터는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고 밑줄이 쥐어져 있죠. 이거는 하이퍼링크라는 기능을 이용한 건데요. 지금부터 하이퍼링크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퍼링크는 쉽게 생각하세요.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오른쪽 하이퍼링크. 자, 현재 문서에서 자, 첫 번째 부분을 눌러주면 어디로? 여기로 이동하겠습니다. 확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도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 블럭 잡고 오른쪽 하이퍼링크. 여기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만약 수정하겠다 그러면 편집, 그리고 제거하겠다 그러면 이거 눌러주게 되면 파란색의 글자의 밑줄이 없어져요. 네, 한번 제거해 볼까요? 네, 됐죠? 네, 다시 한번 하이퍼링크. 네, 기본 계획.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이퍼링크가 모두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일단 하이퍼링크는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됩니다. 슬라이드 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슬라이드 쇼 F5를 눌러주면 슬라이드 쇼 되는 거 아시죠? 네. 자, 1번부터 이렇게 쭉 나오네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식생활 계획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하이퍼링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학교에서 여기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7번 슬라이드죠. 다시 어디로? 2번 목차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계속 페이지 업 키를 눌러서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때 다시 하이퍼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3번 슬라이드에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삽입에 도형 기본적인 건 하실 수 있으시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메뉴라고 적어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서식 들어가서 스타일을 좀 예쁘게 바꿔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이퍼링크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오른쪽 하이퍼링크 어디로 갈 것이냐? 목차로 이동을 해라. 확인. 자, 그런데 이 목차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는 매 슬라이드마다 있어야겠죠. 3번, 4번, 5번 다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Ctrl C, 4번에 Ctrl V, 또 5번 Ctrl V, 6번 Ctrl V, 7번 Ctrl V, 8번 Ctrl V. 네, 이렇게 매 슬라이드마다 작업을 해 주셔야겠죠. 그럼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그리고요, 한 가지 주의할 게 F5를 눌렀을 때 여기 1번 슬라이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2번부터 현재 이 부분만 체크를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 슬라이드 쇼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 슬라이드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식생활 계획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럼 바로 들어오죠. 다시 메뉴. 네, 다시 메뉴. 식생활 교육. 다시 메뉴.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이퍼링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3번부터 하나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계속해서 붙여넣기 하셨죠. 자, 지금 현재 한 8, 9장 정도 되니까 몇 번 사용 안 하셔도 되지만, 만약 내가 하는 것이 예를 들어 500장, 1000장이다. 그러면 계속 그 개수만큼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지네요. 이럴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다른 것들 다 전부 지워 볼게요. 딜리트. 네. 자, 요거는 지우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오려 둘까요? 잘라내기. Ctrl X.
자, 어디에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3번, 그 다음에 컨트롤 V. 네,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네, 그러면 이렇게 네, 2번부터 계속 생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계속적으로 표시가 되죠? 이게 바로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자, 아주 좋은 기능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게 없으면 좋겠어요. 이럴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럴 경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디자인에 보시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하이퍼링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놓고 다시 엔터를 쳐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동영상과 음악 파일을 집어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동영상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삽입에 들어가셔서 비디오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죠. 네,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가져올 것이냐. 자, 여기 아까 받으신 거 있죠? 네, 눌러서 삽입.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요. 자, 일단 크기는 적당히 좀 조정을 해 볼게요. 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얘가 어느 정도의 크기가,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볼까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재생이 나옵니다. 비디오 트리밍. 네, 여기 들어가시면은 49초가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10초부터 15초 아니면 10초에서 20초까지만 필요하다 이럴 경우 있죠. 이럴 때 바로 비디오 트리밍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네,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10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0초로 할게요. 20초. 네,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슬라이드 쇼. 석유도 아직 없습니다. 수만 년의 문화 유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 네,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실 수가 있을까요?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요. 동영상을 볼 때는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재생해서 전체 화면 재생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은 네, 여기서 클릭을 하면 네,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음악 파일 마찬가지예요. 삽입에 들어가셔서 오디오 얘를 눌러주시면 이번은 그 글자 폰트 설치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탐색기 아시죠? 탐색기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바로 글꼴이에요. 네, 여러분들 만약 이런 모양이 아니시면은요, 보기 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아주 큰 아이콘 이런 거 있죠?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큰 아이콘 하면은 바로 이렇게 네, 폰트 글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를 더블 클릭. 네, 그러면 여기 설치라고 나오죠? 네, 설치를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끝나면은 바로 이 부분이요. 네, 비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설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가 됐으면은 실행을 시켜 봐야 되는데요.
자, 현재 지금 파워포인트 실행된 상태에서는 가끔 가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얘를 저장을 하신 다음에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서요. 일단 자료를 다시 꺼내 볼까요? 자, 바꾸고자 하는 글꼴을 선택하시고 눌러주시게 되면은요. 네, 여기 바로 아까 설치한 그 부분이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 지금 글꼴이 설치가 된 이 PC에서는 그 글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죄송합니다. 다른 PC에서 이 자료를 꺼냈을 경우에는 그 PC에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글꼴로 설치가 돼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글꼴을 바꾸신 다음에 파일 들어가시고 옵션 저장, 자 여기에 파일에 글꼴 포함 요거 체크를 해주세요. 확인.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PC에 가시든지 이 글꼴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